자, 11번 가보도록 하죠.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는 좀 천천히 할게요. 인간은 가진다. 엄청 연장된 기간, 뇌발달의 기간을 가진대요. 그래서 인간은 뇌가 발달하는 기간이 길다, 오래 걸린다. 이거는 특히 사실이야. 썰킷의 회로에 있어서 사실인데, 이 회로는 어떤 회로냐면은 조정하는 회로예요. 행동 통제를. 뭐 대표적으로 전전두엽 피질 같은 거겠지. 그리고 이런 전전두엽 피질 같은 애들은 충분히 성숙하지를 않는데요. 언제까지는? 20대 초반까지는. 뭐 사실 당연한 얘기죠. 뇌 발달 기간이 기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행동 통제 관련된 애들이 그런데 행동 통제 관련 그 전전두엽 피질 같은 경우는 20대까지도 초까지도 계속 발달을 한다. 그때까지 시냅스라는 거는 그 뇌의 뉴런들의 연결입니다. 이 연결이 뇌를 특정 분야에다가 많이 쓰고 많이 굴리고 이럴수록 이 시냅스의 연결이 튼튼하고 강해지는 거고, 거기에다가 별로 이렇게 머리를 안 쓰고 그냥 놔두고 이러면은 시냅스가 약해지고 끊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가 여전히 변형되고 있대요. 대규모로. 20대 초까지는 계속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요런 것들, 요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냅스라는 게. 일종의 전기 신호에 따른 연결이죠. 어쨌든 그래서 시냅스가 고정이 아닌 거야. 20대 초까지는 계속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건 이 3번에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이 뭘 제공하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대. 우리 뇌의 이 회로들이 형성될 기회,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찍 그냥 성장이 멈춰버리면 회로들이 새롭게 뭐 쉐이프를 비쉐입 되고 뭐 이럴 기회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오래 걸리니까 그래도 기회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계속 오래 걸리고 계속 바뀐다는 것이 가능성 있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래. 우리 능력에 있어서.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성공적으로 퍼퓰레이트, 채울 수 있는 능력. 뭐라고 불리는 것을 인지적인 뭐 틈새, 적소, 그러니까는 인지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인지적으로 유리한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리는 거를 당연한 얘기지만 채우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인지적인 적소라고 불리는 것을 성공적으로 퍼퓰레이트하는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요소래요. 왜냐면 언제든지 조금 뒤쳐졌다고 하더라도 빨리빨리 생각 많이 하고 노력해갖고 오래 시간이 많으니까 이 적소를 채울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 두 개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그 회로를 형성할 기회도 주고, 그리고 인지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적소를 채우는 능력도 뭐 준다기보다 그런 능력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뭐 하기보다는 특정한 환경에 적응되기보다는
어떤 제한된, 강하게 엮여있는, 하드와이어 돼 있는, 그리고 본능적인 행위에 제한된 세트에 공존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뭐냐면은 강하게 엮여 있잖아. 변하지 않는 본능적인 그런 행동에 따라오는 특정 환경, 그런 환경, 그거에 따라서 특정 환경에 적응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들이 주로 그렇겠죠. 본능에 따른 하드와이어 돼 있는 그런 리미티드, 행동의 리미티드 가지고 특정 환경에만 맞게 being adapted 돼 있잖아. 근데 인간은 이 기간이 기니까, 뇌 발달의 기간이 기니까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진화시키는 거야. 인지적인 유연성과 반응성을 진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유연성과 반응성을 진화시켜서 그것이 허용해 준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적응시키게. 각자의 우리의 개별적 환경에 맞게 우리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지. 허용해 주는 거지. 그래서 제한된 행위만 하면서 왜 수동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특정 환경에 적응되는 게 동물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능동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각자마다 환경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자기 환경에 적응시키도록 하는 유연성과 반응성을 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반복된 패턴이 강화되고요. 왜냐면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쨌든 모든 행동을 다 하진 않을 거고 각자 반복되는 패턴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행동의 습관적인 양상이 헤비추얼한 모드가 출현한대. 자기를 자기의 개별적 환경에 적응시키면서 자기만의 반복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반복된 패턴이 있을 거고 습관적 행위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점차 뭐가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된대.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생긴대. 그리고 자기 적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자기 재능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된다. 다시 말해서 자기 정체성, 자기 성격, 자기 적성, 자기 재능 이런 게 생긴대.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지점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멈춰야 해. 지속적으로 무언가가 되는 걸 멈춰야 돼. 왜냐면 평생 변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 그거는 정체성이 아니라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뭐하기 위해 멈추면 안 되겠죠. 뭐뭐하는 것을 멈춰야겠죠. 지금 내용상 위에 것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되고, 그리고 get on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멈춘 상태에서 계속 나아가야만 한데 이제 얘를 얘랑 병렬로 보면은 조금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이제 뭔가로 변하는 걸 멈춰야 되고 우리한테 주어진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에 대해 그것들과 함께
이제는 그만 변하고 개론 계속 나가야 돼. 그러면 이 with things는 주로 어떤 일들이냐? 중요한 것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커리어를 쌓는다던가 아니면은 자기의 짝을 찾는다거나. 이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된 다음에 변하지 않는 상태로 해야 되는 것들이지 계속해서 변하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 커리어를 어떻게 계속 인격이 형성돼 가면서 쌓습니까? 뭐 표리부동한 사람도 아니고 조증도 아니고 뭐 짝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버스를 뒤집으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걸 멈추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해야 돼. 그리고 이걸 하려면 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고정이 돼 있어야 돼. 그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한데요. 화해시킨다. 그러니까는 고정시킨다. 이 적응을 이제 그만하게 딱 컨솔리데이트 해야만 한다. 그 적응은 어떤 적응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그 적응들 이제는 그만 바꾸고 컨솔리데이트 해야 돼. 두 번째, 우리 또 뭐 해야 돼? 제한해야 돼. 추가적인 변화를. 그만 변해야 돼. 이런 걸 의미한대요. 이 병렬 관계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get 같은 경우에 becoming이랑 병렬 아니죠? 그리고 restrict 같은 경우에도 have made랑 병렬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가 만들어낸 적응을 고정하고 이제 여기서 더 뭘 적응하고 바꾸고 뭐 이러면 안 돼. 변화는 제약해야 돼.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 뭐 런어웨이, 뭐 도망치다, 뭐 이런 걸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은 긍정적 피드백 고리인데 런어웨이 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돌아가는 작동하는 이런 피드백 고리를 영원히 가질 수는 없대요. 그러면 이거 정확히 뭔지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이거 뭐겠어요? 뇌의 변화와 발달 관련된 키워드겠죠. 이게 피드백에 따라 뇌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런 일종의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긴 한데 어느 순간 이 변화를 멈춰야 되기 때문에 얘도 그만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영원히 이걸 가질 수는 없어. 우리는 뭐 해야 돼? 유지해야 돼. 뭔가 컨피규레이션 이렇게 형상화 시켜놨으면은 이러한 신경적인 구성물을 유지해야만 해.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로 남아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체성과도 관련된 문제인 거죠. 피드백 중단해야 돼.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 변화가 계속해서 굴러간다는 게 좋게 말하면 발전이고 변하고 적응이지만 그게 제약이 없으면은 그냥 분열증이거든. 그래서 전반적인 이 가소성의 기간 동안 이 가소성이라는 건 플라스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소성이라는 거는 변화성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변화하는 성격. 이런 기간이 지속돼. 상당히 더 오래 지속돼. 이런 행동이나 인지 관련된 회로 안에서 어디서보다 어떤 감각적인 회로를 다루는 것보다 이거는
이거죠. 근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 내용 보면 당연한 건데, 그래도 걔네들도 그래도 다쳐야 돼.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면, 성인기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뭐 계속 같은 얘기 반복인데요. 가소성이 이런 인지 행동 부분에서 긴 거 사실인데, 그래도 성인기 됐으면 중단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가소성의 과정들 그 자체가 점점 좁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요? 자유의 정도를. 어떤 자유의 정도? 발달하는 뇌의 자유의 정도를 계속해서 좁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꼭 나쁜 게 아니죠. 그렇게 그 자유의 정도를 좁혀놔서 뭐를 매그니파잉 넓힐 거냐? 초기의 편견들을 넓힐 거야. 근데 여기서 편견이라 그래갖고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뭐예요? 초기에 우리한테 입력된 어떤 판단 같은 것들이지. 그래서 뭐에 의한 초기에 그거래? 긍정적인 강화에 의해서 초기의 편견들이 넓혀지는 거고, 그러니까 초기의 판단이 넓혀지는 거고, 그리고 점진적인 제거, 커넥션에 대한. 근데 어떤 커넥션? 덜 선호되는 상태를 중개하는 커넥션의 점진적 제거. 덜 선호되는 상태란 건 뭐야? 잘 안 쓴다고. 내 정체성이랑도 안 맞고, 내 성격이랑도 안 맞고, 내 적성이랑도 안 맞아. 근데 그거랑 미디에이트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미디에이트 돼 있는 커넥션은 일리미네이션 하는 거랑, 포지티브한 거는 리인폴스 하는 거랑, 이런 거에 의해서 이니셜 바이어스를 확대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가소성이 뇌의 자유를 좁히고, 반면에 긍정적 강화 플러스, 많이 쓰는 건 세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덜 선호되는 거에 대한 제거, 이거에 의해서 저는 그냥 편견이라고 쓸게요. 초기 편견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뇌의 생물화학 역시 또한 변화한다. 성숙과 함께. 그래서 가소성과 유연성의 그 메커니즘 역시 어떤 상태가 돼? 교체되는 상태가 돼. 뭐에 의해서? 안정성과 메인터넌스, 유지, 정비에 의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소성과 유연성이라는 그 성격 역시도 이제는 많이 쓰지 않으니까 뭘로 대체되어? 안정성과 정비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봤을 때 하고자 하는 말은 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 어느 쪽이 더 나쁘다, 뭐 그게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역할을 하는 성격이 다 따로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변화랑 제약 둘 다 뇌에 있어서 그거 둘 다 정상적인 발달의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